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의 선택권 제한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20여 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해경들이 근무만 제대로 섰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교신 일지도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또다시 전략 공천을 선택했습니다. 지역민의 선택권 제한 논란이 재현될 듯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광산을 선거구가 전략 공천 지역구로 선정된 것은 천정배 전 장관 출마에 따른 반발 여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를 공천할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나머지 후보들을 가지고 기존의 선상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안철수 공동대표는 동작을의 기동민 전 부시장을 선택한 것은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당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광산을 선거구에도 정치 신인 등용을 위한 전략 공천이 불가피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인 광산을에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것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낙하산 공천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은 인물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천 조정을 하는 데 대해 공천 신청을 왜 받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권력이 당원에게 있지 않고 당 지도부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당의 공천 과정도 이게 당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시장 후보에 이어 광산을까지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광주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광주시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윤장현 시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박 시장이 첫 지방 출장지로 광주를 선택한 점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박원순이 될 거라고 자임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진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와 서울시는 상생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도시는 아시아 문화전당 관광 프로그램 공동 추진과 혁신정책 공유 등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근데 관광만 가지고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래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찌 서울만 편안하고 서울만 넉넉해져서 한국 사회가 편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함께 우리가 가치를 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일이 있어서 참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광주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혁신 정책은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나 좋은 혁신의 방안들이 사실 우리 시장이나 또는 공무원들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죠. 시민들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과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박 시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 항쟁의 뜻을 잇겠다고 썼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내년 오늘 날짜에 시작됩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대 준비 상황과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촌 최대 대학 스포츠 축제 준비 상황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13개 정식 종목에는 손현재 선수가 출전할 리듬 체조가 있고 광주가 자랑하는 펜싱과 체조, 축구와 수영 같은 인기 종목도 들어 있습니다. 개최국이 결정하는 선택 종목에는 야구와 양궁을 비롯한 8개 선택 종목이 열립니다. 이 많은 경기들이 열리려면 역시 많은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장 3개만 새로 짓고 나머지는 월드컵 경기장이나 대학 체육관 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합니다. 남부대학교 안에 국제 규모로 짓고 있는 수영장에서는 수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립니다. 광주여대에 신축되는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체조와 배구 경기가 열리고 또 하나 신축되는 경기장은 주월동에 짓고 있는 양궁장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광주에서 열리는 건 아닙니다. 나주와 화순 등 광주와 인접한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나눠서 열립니다. 전북 고창과 정읍에서도 축구와 배구 경기가 열리고 농구 결승전은 전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의 경기 시설들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흑자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각 경기 시설별로 대회 준비 상황을 실전 테스트하고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의 대회를 홍보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6,900억 원이나 됩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남는 대회가 돼야 할 텐데요. 성공 개최를 위한 조건은 뭘지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대회. 광주보다 11년 앞서 열린 대구대회가 국내외 이목을 끌었던 것. 미녀 응원단으로 대표되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였습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던 건 북한의 참가를 대회 흥행의 열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일팀이 성사되거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면 평화의 도시라는 광주의 위상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는 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광주시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직접 우리가 협약도 최근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장현 신임 광주시장이 지적했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 6,900억 원, 광주시 부담한 4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과도한 해외 홍보를 없애고 대회 조직과 운영 예산에 군사를 빼는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경제적으로 알뜰한 이런 대회가 되고 또 실제 지역의 또 고용 창출이라든가 시민들 또 참여 이런 실질적인 이런 효과들이 나는 대회로 대회 비용 절감의 핵심인 스폰서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대회 이후 신축 경기장을 시민 문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도 대회 성공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해경들이 이른바 반쪽짜리 근무로 초동 대처를 제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중한 18분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해경을 근무 태만을 넘어 근무 포기 수준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 VTS 해경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삭제는 왜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 VTS 상황실에 근무를 서고 있어야 했던 해경은 규정대로라면 2명이지만 실제로는 1명뿐이었습니다. 2명이 함께 보고 있어야 할 해상 지도를 1명이 한꺼번에 보다 보니 지도 축적이 크게 높아졌고 그 결과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해 이상 궤적을 그리고 있어도 진도 VTS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진도 VTS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건 침몰 시작 8시 48분에서 18분이나 지난 오전 9시 6분.
목포해경의 침몰 사실을 먼저 파악해 보고를 해야 하지만 거꾸로 목포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근무를 제대로 섰다면 초동 대응이 최대 18분 앞당겨졌을 것이고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해경이 근무 태만이 아니라 업무 포기 수준이었다며 비난했습니다. 해경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상황실 CCTV 영상 3개월치를 삭제했고 교신 일지도 2명이 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2명이 아닌 1명이 일을 하는 등 반쪽짜리 근무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이 오늘 밤 10시 광주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촛불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내일부터 기아차와 금남로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밤 8시부터는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촛불 문화제도 열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가족 추천조사위원에게 현행법상 조사권이 없다며 이들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을 징계하고 교사 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600여 명의 교사들이 조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벌인 지난 27일 광주에서는 280명, 전남은 300여 명의 교사가 조퇴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교사들이 모두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조퇴한 교사들도 상당수 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하는 한 단체 강연회에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2.12 신군부 출신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이 지난해 실시한 현대사 재조명 강연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의 폐기를 주장했다며 이 강연회에 총리실이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